요즘 여러분 무엇으로 불리고 있나요? 퇴직 전에는 직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전체 퇴직자의 약 30%가 퇴직 후에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니 아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갑작스런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한 몇십 년을 역할로, 3, 40년을 역할만 하고 살았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고유한 이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힘든 감정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4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순복입니다. 저는 한국프라임저널에서 김순복의 중장년 인생설계 칼럼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서 또 강점으로 이어질 겁니다. 나의 강점 목록을 재배열하는 이런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 무엇으로 불리고 있나요? 퇴직 전에는 직함이 있었으니까 김 부장님, 김 대리님, 장 사장님 이렇게 불렸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여보?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불리고 있나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국가 데이터 우리 통계를 보면요. 우리 청년 인구가 보통 19세에서 34세라고 하죠. 1천만 명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인구는 어떻습니까?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1,100만 명이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는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층이 많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시니어 세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퇴에 대한 기대와 현실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은퇴 전에 어땠습니까? 나는 은퇴하면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동안 못했던 거, 얽매였던 거,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자유로운 이런 시간을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못 다녔던데 다 다녀봐야지, 못했던 거 다 해봐야지, 그리고 매번 아침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늦잠도 좀 자봐야지,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가져봐야지. 그동안 못했던 오랜 꿈이 실현하기 위한 그런 꿈에 부풀어 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막막해지고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배우자와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했던 것이 24시간 붙어 있고 보다 보니 배우자의 갈등도 골이 깊어집니다. 급기야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조차 눈치 보인다라는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회적으로 단절감이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60세에 퇴직을 하면 예상보다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은퇴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일상입니다. 찾아오는 퇴직 증후군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써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퇴직 증후군입니다. 정체성 혼란인데요. 첫 번째는요. 직책이 사라지면서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장님, 사장님, 팀장님 이렇게 불리다가 내 직함, 내 명함이 없어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아버지, 여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이 시작돼서 그 정체성이 우울증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유시간이 또 더 힘들어지는 이 시간의 공허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뭔가 이 일에 쫓기는 그런 일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의 공허함으로 나는 점점 이축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했던 내 모습이 점점 힘이 빠지고 어깨가 처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연락이 끊기면서 사회적 고립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 점점 공허를 배회하게 되고 또 나 혼자만 이러는 건가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역할이 상실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이 우울증이요. 전체 퇴직자의 약 30%가 퇴직 후에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퇴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퇴직을 했다라면 그 일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울감은 찾아올 시간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고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뭔가 나도 할 수 있는데 제도상 밀려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실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퇴직 증후군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 곁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2년 차였는데요. 집에만 있으니 아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은요. 40년 회사를 다니다 은퇴했는데 매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나가라 하고 친구들은 바쁘고 저만 이런가요? 정말 당당했던 전 큰 회사를 막 호령했던 분이 너무나 이축돼서 애소해져서 기운이 빠져서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갑작스런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은퇴 후 찾아오는 감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감정의 변화는요, 해방감. 와! 난 자유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하면서 초기 한 3개월까지는 룰루랄라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얽매였던 이 환경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차츰 이제 뭘 하지?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노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 항상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도적인 이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이 밀려오고요. 네. 급기야는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정체성 혼란의 시대에 접어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지나면요. 이제 어느 정도 깨닫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1, 2년 정도 사이에는 네, 새로운 나를 찾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다녀보고 배우러도 다녀보고 누가 좋다고 하면 또 쫓아도 가보고 이때 돈도 좀 많이 없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경험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해서 결국 한 2년 정도 지나보면 제 정착의 시기입니다. 곧 나만의 리듬을 발견하는 이런 시기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테두리 안에서 찾으시면 내 경험치가 있으니까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 일이 말이죠. 누군가를 이해한 일일 때 네,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단계 감정 변화를 겪으면요. 재정착, 나만의 리듬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만의 진정한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퇴 후에 찾아온 감정 중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몇 단계이고 지금 이 순간 이러한 감정이 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한 20초 떠올려 볼까요? 떠올려 보시고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한번 적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다 적으셨나요? 어떻게 적었을지 네,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네, 어때요? 기록은 곧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기록이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적어가면서 나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감정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4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내가 느꼈던 이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나 지금 너무 허전해. 그리고 너무 외로워. 나 좀 힘들어. 나 좀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 네, 스스로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고요. 두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루틴처럼 일기를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감사일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동안 5감 3배 일기를 써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가지 감사와 3가지 배려 실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감사를 하다 보니 매일매일 긍정적인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루에 3가지를 실천할 거야 라고 일기를 적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인데요. 우리의 뇌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정해서 규칙적으로 활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과
네, 매일매일 일 포스팅 블로그를 챌린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다 보니 그 기록이 쌓여서 곧 나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루틴이란 것은 크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따뜻한 미온수 한 잔 마시는 것도 루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산책 30분은 항우울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그냥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꼼지락꼼지락 발가락도 움직여 보시고 발도 돌려보시고 네, 이렇게 발치기 같은 것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쭉쭉 펴가면서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몸도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일어나시면요, 몸이 되게 가볍습니다. 이런 것들도 루틴으로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스스로 알아차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가지라도 꼬박꼬박 한번 일기로 남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재설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군가의 역할에서 한 몇십 년을 역할로, 3, 40년을 역할만 하고 살았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할로만 살아왔죠. 역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바꿔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부장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가장이다 라는 이 어깨가 무겁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나도 사라지는 이런 느낌, 이 공허함,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거보다는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배우는 것,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고, 네, 꽃을 사랑하고, 네, 이 풍경을 너무너무 즐길 줄 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고유한 이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는 변화 디자이너다라고 닉네임을 정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로 하여 누군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습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변화시키려면 그분들을 변화되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어떠한 존재를 찾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중심으로 한번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 혼란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재설계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면 탐색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언제 가장 나답다고 느꼈는가? 나답다고 느꼈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심장 소리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탐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자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변화 디자이너다. 나는 꿈을 설계하는 아티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선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작은 행동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 행동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날마다 눈을 뜨는 날이 기다려질 거예요. 눈 뜨는 순간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좋은 일들이 나를 찾아올까라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 후반에 꼽힌 사람들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란 샌더스라는 분은 62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KFC를 창업했습니다. KFC를 창업해서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모제스 할머니는요, 78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랜드마 모제스로 이미 유명해졌죠. 우리 국내 사례만 봐도요, 공무원으로 60세에 퇴직을 하시고 강사 활동을 시작해서 제 주변에는요,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기 제주도에서 어떤 큰 명상센터, 국제 명상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 센터장님은요, 80세가 훌쩍 넘었는데 지금 현업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나비처럼 막 헐헐 이렇게 나르시면서 너무너무 가볍게 막 명상, 춤명상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도 저런 분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0세가 훌쩍 넘어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늦지 않았고요. 지금이 뭔가를 시작할 때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하나를 정해서 뭔가 갑자기 한 10개를 정해서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만 우선 정해서 단기 목표를 세워서 이게 중기, 장기,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 자산 목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내가 가진 강점 자산은 보통 저는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경기관, 이거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경은 경험 자산입니다. 지금 수없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왔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이 직업에서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어려웠던 이 과정을 극복해야 한 이 극복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도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만의 깊이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기술 자산 같은 경우는요, 전문 기술이나 이런 지식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이런 능력, 또 어떠한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 역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퇴직했다고 나의 기술 자산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자산, 기술 자산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관계 자산, 평생 쌓아온 인맥,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끼리 이런 소규모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루틴을, 1일 2일 챌린지, 이런 식으로 루틴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경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제 지인 한 분 중에는요, 정말 희망 디자이너 유창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IMF 때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도 실패하고, 이런 모든 과정, 이 극복 과정을 희망이라는 이 컨텐츠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복자 숟가락 난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평생을
음악학원을 원장님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아이디어가 새롭게 떠올랐던 거예요. 이 숟가락, 이것은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밥 숟가락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 숟가락을 악기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원장님, 혹시 제가 숟가락 렌탈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아마 전국을 강타할 거예요. 꼭 해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평생 해왔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현대적 흐름에 바꿔서 한다라면 여러분 분명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강점 자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남들과 차별할 수 있는 나만의 자산 목록이죠. 이것은 억만금을 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평생 잘해온 거, 또 남들보다 잘 아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잘해온 것은 제가 평생 이 행정일을 많이 해봐서 행정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컨텐츠로 삼아서 여러분들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와 진짜 하고 싶은 거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버킷리스트는 나는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가난해서 학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대학원을 한번 진학해보고 싶어. 버킷리스트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기간 내에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목록을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어떤가요? 손자와 놀아주기, 텃밭 가꾸기, 동네 어르신 돕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또 내 친구 만나기. 이런 것들은요, 작지만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내 가치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거창한 버킷리스트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날마다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60대에서 70대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더 많이 사랑하고 표현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전하지 못한 말, 이거를 꼭 말로 해야 돼?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야 알아? 이런 분들 많죠. 그런데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쑥스럽죠. 껄끄럽기도 하실 거고요. 평생 안 해봤던 말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러실 텐데, 사랑한다, 고맙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진심을 전하시면, 그때그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더 챙길 걸,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젊을 때 몸을 혹사하는 거, 운동을 게을리한 거, 이런 것들을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항상 건강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항상 후순위였어요. 저는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을 해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미쳐서 정말 건강은 너무나 등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져도 일에 치여서 병원 갈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 더 큰 손댈 수 없는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은 정말 어떠한 한약을 먹는다거나 영양제를 잔뜩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가장 묘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건강을 한번 챙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급 급훈이 잠자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다. 이거였습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었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라고 엄청나게 저희를 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요. 죽으면 썩을 몸. 지금 살아있을 때 몸을 움직이고 잠자면 죽으면 실컷 자니까 지금 자지 말고 공부하고 뭘 하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잠을 엄청나게 안 잤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도 취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룰 걸 이런 후회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언젠가 하리라 했던 거 언젠가 똑같은 언젠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요 여러 교육과정들을 많이 하는데 하고 싶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는데 막상 등록을 할 때는 등록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장님 저는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절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또 더 많이 배울 것. 배움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제 주변에는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대, 80대에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배움터 같은데 노인대학 배우는 거 많잖아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 같은 거 시니어 지원 사업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나도 강사다라는 이 신중년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15주씩 강의를 했는데 3시간씩 15주 45시간이 무료인 거예요. 교육비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고요. 서울 50플러스 재단 이런 거 또 노인대학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요즘은 또 자꾸 변하는 AI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하나 알아보셔서 바로 실행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눈치를 덜 볼 걸 하는 후회도 많이 하는데요. 다른 사람 시선에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내 직관, 내 주관대로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남의 눈치 보다가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꼭 명심하시고 절대 껄껄껄껄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의 인생은 바로 재배열입니다.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려 나가는 것이죠. 생택쥐 베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완벽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군더더기를 다 빼내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 알짜배기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해왔던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아까 강점 목록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나부터 바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써 내려가면 어떨까요? 제2의 인생은 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진 것들을 새롭게 차곡차곡 재배열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얼마든지 새롭게 쓸 수 있는, 새롭게 재배열할 수 있는 이런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이 4가지 꼭 기억하시고 바로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나를 소개하는 한 문장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내가 직함이 없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내 가치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김순복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하지 마시고요. 나를 소개하는 한 문장을 근사하게 써보셔서 그게 가치롭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 사람 정말 멋진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강점 자산 목록 3가지 반드시 한번 적어보세요. A4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경기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경험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시고 또 나의 기술 자산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 자산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는 산책을 30분 할 거야. 그래서 걸으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족에게 좀 더 쑥스럽지만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한마디씩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전화해서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한번 전해보시고요. 가끔씩 저희 엄마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우리 큰딸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하시면서 가끔 전화를 하시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바쁘니까 전화를 자주 못 드리면 역으로 엄마가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주들에게 아니면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씩 또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경험은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요. 방황하지도 마시고요. 애로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만의 인생, 지금까지 70년, 80년 살아온 이 인생 경험은 정말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삶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함이 없어서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빠져들더라도 여러분만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정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다 라고 적으셨잖아요.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너무 피곤할 때는 정말 이 땅에서 막 저를 이 중력에 의해서 막 잡아당기는 이런 느낌마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면서 행복해 하면서 막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마법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딸이 옆에 있다가 깔깔깔거리면서 엄마 방금 전에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눕더니 갑자기 행복해 하니까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이렇게 나만의 이름, 나한테 주는 주문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행복한 순간을
정말 나는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앵커링을 걸어보는 것도 아주 좋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앵커링 걸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소중한 삶을 잘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강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해서 나의 강점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재배열했다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산과 또 건강 자본, 관계를 재설계하고 일과 배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그거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 댓글로 한번 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수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기를 소원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